안녕하십니까. 저는 새1일 기독학교에 다니는 7학년 한빛반 성실한 임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웰컴 투 세계사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을 가져가 볼게요. 짜자잔. 자, 첫 번째 우리 관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폴레옹이 유배된 땡땡 섬은?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프랑스가 싸우는데요. 여기서 프랑스가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러시아는 슬그머니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자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아예 봉쇄해버려서 굶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무역을 하는 배는 납포될 것이고 그 성장은 처형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포르투갈, 작은 나라가 반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도 굶어 죽게 되었겠죠. 그래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페인도 조제프의 정치를 증오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근데 갑자기 그때 슬그머니 다시 이 항복 그리고 평화협정이 무효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러시아와 프랑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여기서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후퇴 작전을 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영토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후퇴 작전을 써서 쭉 가니까 나폴레옹도 같이 쭉 가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겨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영미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영미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선장들은 미국 상인들을 자꾸 강제로 데려다가 해군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 사람들은 테쿰제, 그러니까 쇼니족의 전사들을 지원해 주어서 미국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치열하게 싸우다가 영국은 나폴레옹 하나만으로도 지금 벅찼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폴레옹이 멀리 떠나 있는 사이에 프랑스의 어느 한 관리가 이제 프랑스는 나폴레옹 황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이 18세를 프랑스의 국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엘바섬, 바위투성이 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잘 살펴보았을 때 이 유배된 섬은 바로 엘바섬이겠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미전쟁의 결론은 우리 방금 살펴보았던 것을 잘 생각해보면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2차 유배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아직 2차 유배까지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루이 18세가 국왕이 되었지만 루이 18세는 국민들의 인기와 신뢰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틈을 타서 엘바섬에서 탈출해서 다시 프랑스의 황제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털루 전투라는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진 후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황제가 되어서 워털루 전투에서 진 그때까지의 기간을 100일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방금 알아보았던 것처럼 2차 유배지는 바로 세인트 헬레나 섬이겠죠. 딩동댕. 네, 그러면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미션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식민지에서 스페인 이주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크레올이었습니다. 크레올이란 남아메리카에 사는 스페인 이주민들의 자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라는 사람은 이러한 불이익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혁명가들에 관한 책, 계몽주의 사상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베네수엘라도 남아메리카도 그렇게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자 군대라는 군대를 조직하여서 베네수엘라의 수도로 가서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페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스페인은 애국자 군대와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애국자 군대 중 한 장병이 누군가가 갑자기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뉴그라나다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가서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다시 와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베네수엘라에 와서 독립을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볼리바르를 해방자 볼리바르라고 불러서 볼리바르의 별명이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군대는 라네로라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는데요. 볼리바르와 같은 크레올들은 스페인 핏줄을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근사한 주택과 큰 농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부자였단 말이죠. 하지만 라네로들은 가난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네로들은 부자 크레올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이용하여서 스페인이 라네로들은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에서 결국에는 볼리바르는 졌기 때문에 자메이카 섬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자메이카로부터의 편지에서 남아메리카는 한 국가, 연합국으로 독립해야 하며 그 국왕은 바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티로 가서 병력을 아이티의 국왕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산 마르틴은 스페인 군대가 가장 많이 주둔해 있는 리마를 먼저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험난한 여정을 하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건너서 바로 리마를 정복하고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페루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공화국이라는 것을 합의하였는데요. 이것은 뉴그라나다, 베네수엘라, 키토 이렇게 세 개의 주가 합쳐져서 만든 남아메리카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력 다툼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페루의 항구 문제 등 여러 가지 권력 다툼 문제로 인해서 산마르틴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인종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종 문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남아메리카는 독립했지만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통해서 이 답은 바로 크레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볼리바르의 별명은 우리 아까 배웠죠. 베네수엘라로 돌아와서 다시 독립을 선언했을 때 불린 별명입니다. 해방자입니다. 6번째, 미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 마르틴이 넘은 산맥의 이름은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죠. 그곳은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미션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마지막, 남아메리카가 단결하지 못한 이유는 권력 다툼 문제와 인종 문제 때문입니다.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웰컴 투 세계사 게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